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상환수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 중심으로 할게요. 이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자, 육아휴직은 아이를 양육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만 8세 이하. 나중에 보겠지만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은 나이를 늘렸어요. 근데 육아휴직은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아동,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휴직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당연히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이걸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당연히 남자 근로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육아직을 선고했을 경우에 이걸 허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요. 6개월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경우에 이런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 청구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걸 허용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바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바뀐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육아직의 최대 기한은 1년입니다. 한 아이당. 예. 그러니까 한 아이당이에요. 이게 한 부모당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를 만들었어요. 원래 1년인데요. 이제 1년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 요 예외를 좀 추가시켰습니다. 그게 2025년도 2월 23일자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년이 아니고요. 1년 6개월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군가 하면, 이게 부모가 육아직을 함께 쓰도록 장려하게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모가 육아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이거 참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함께 이걸 하고 있으니까 6개월을 더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고 1년 6개월로 이거를 늘리는 예외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1년 6개월 쓰면 부모가 함께 이게 기간이 3개월이 딱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쪽에 아버지가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3개월 쓰더라도 인정을 해줘요. 어쨌든 간에 각각 3개월 쓴 거죠. 이 경우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라든지 혹은 이 아동이 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입니다. 이런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양육에 대한 그 시간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 아닙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런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을 더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레스도 이게 바뀌었습니다. 분할레스도. 원래 과거에는 2회 분할 가능했거든요. 2회 분할. 그러니까 한 번 쓰고,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한 번 쓰고, 복귀하고.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는 이제 3번, 이제 2회 자른 거니까요. 3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요, 3회까지 한 번 더 늘어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바뀐 것들은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4번까지 육아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분할 횟수예요. 요건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임신 중의 근로자도 육아직을 쓸 수가 있어요. 원래 과거에는 임신 출산한 다음에 육아직으로 얘기했지만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직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걸 제외한 분할 횟수 이해하시고서 자,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라든지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 이런 분들은 1년 6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년 6개월에 된 규정이 법 시행 전에 육아직을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이 경우에도 1년 6개월 연장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냐?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건이 있으면요. 요건이 이 3가지죠. 만약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임신 중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6개월 이상이다. 이런 경우. 요거는 과거부터 했었던 그런 요건이고요. 그 다음 요거죠. 만약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을 했다. 자, 그 다음에 한부모나 중증장애 아동이 부모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1년을 썼다고 하더라도 뭐 6개월의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예, 이게 신청을 약간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요건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이게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또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냥 한꺼번에 신청하자. 출산휴가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신청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뭐 나머지 것들은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과거에는 출산휴가 신청하고 또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했거든요. 근데 요거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육아휴직 신청서에 요걸 통합시켜 놓은 신청을 만든 거죠. 이게 신청서에 출산휴가 혹은 배우자 출산휴가 여기에 대한 시기를 함께 적어가지고 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식을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육아 신청할 때 출산휴가 신청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적인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요구가 있었어요. 이게 번거롭다 이게. 어차피 출산휴가 쓰고 육아 쓰는 형태 많은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함께 통합해가지고 육아직 출산휴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시행령 만들어서 추가했다라고 하는 거. 뭐 그거는 뭐 절차적인 문제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체적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절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2025년도 1월 1일자로 이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 이걸 추가했어요.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이걸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나와 있고 그럼 허용 안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청했는데 답답한 거죠 이게. 그걸 어떻게 해라 사용자가 그거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요 사용자가 응답을 안 하면 이게 답답한 거죠.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막기 위해서 14일 안에 요 허용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서면이라든지 혹은 전자적인 방식이라든지 요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기라는 겁니다. 종이로 남기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증명자를 남기도록 그렇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14일 안에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허용 사실을. 내가 허용한다는 데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게 되면은 그냥 허용한 겁니다. 이게.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법으로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뭘 개정했냐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이걸 신청한 다음에 육아휴직은 별도로 신청했는데 이제는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제 요게 좀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요걸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요걸 육아휴직을 신청받고 난 다음에 절차 조항이 없었어요. 허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허용을 며칠 안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약간 답답한 거죠. 그것 때문에 허용 규정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14일 이내에 이것들을 고지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다.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은 신청한 대로 이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조항을 신설했어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어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육아휴직은요, 30일 전에 청구를 해야 돼요. 원칙은요, 30일 전에. 이걸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아닙니다. 과거된 내용이긴 한데, 30일이 아니고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자, 그게 이제 근로자가 임신 중인데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 정도 기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7일 전까지 이거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 예외를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혹은 부상 질병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또 이혼을 했어요. 이런 게 양육이 좀 힘들죠. 이런 경우에 30일 전에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함께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뀌지 않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당연히 써야 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해고하지 마라.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또 해고를 못 합니다. 해고 금지기 안 했어요. 요거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아무리 해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도 있거든요. 해고 금지 기간. 요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 하나가 이제 산재 기간이에요. 자, 업무상 무상 때문에 휴업한 기간은요, 해고를 못 합니다. 그때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가 이직을 못 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해고한다? 그럼 다음 직장을 못 가는 겁니다. 맡고 있는 거죠. 복귀하고 나서도 3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합니다. 이걸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 기간이에요.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썼는데 이제 애 낳으려고 지금 휴가 쓰고 있는데 해고를 해버린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직장 취업 못해요. 그죠?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막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해고 못한다. 복귀하고 나서도 30일간은 해고를 금지합니다. 30일간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육아직이에요. 자, 이건 좀 다른 법이긴 하지만 육아직 기간도 해고를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이 기간은 아니 애를 키우려고 지금 휴를 쓰는데 그때 해고하게 되면 이 애는 어떻게 키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육아직 기간도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복귀할 때도 적어도 같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자, 이것도 뭐 중요하죠. 같은 업무를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에 복귀시키면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도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는가 하면 복귀를 시켰어요. A 업무를 하는 분인데 자, B 업무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자, 임금이 같아요. 그러니까 B 업무에 복귀를 했으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소송이 들어갔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근로자가 A 업무를 할 때는 매니저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직무였고 B라는 업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업무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복귀를 잘못시킨 거다. 이 조항 위반이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같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자체가 너무 다르다 이게. 혹은 이분은 여기서는 팀장급이었는데 여기는 뭐 직원급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복귀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직 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하게 되면 그 기간 포함해가지고 퇴직금 지급해야 되고 그 기간 포함해가지고 연차휴가 계산해야 되고 이런 구조예요.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완해주게 되면 우리나라가 참 애 낳고 키우는 게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이런 건 보호하겠다는 건데 뭐 사업주가 어쨌든 간에 이걸 잘 이해하시고서 이제 근로자에 대한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주로 여성 근로자는 많이 썼는데 남성 근로자는 좀 적게 썼는데 최근에 이제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숫자는 여긴 적지만 앞으로는 점점 많이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리 체계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역시 특별히 바뀐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죠. 보호하는데요. 이거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걸 보호하지 않는가 하면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은 2년을 초과하는 그 순간에 이 근로자 신분이 무기계약직이 돼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정규직이 되는 거죠, 이게. 2년을 초과하게 되면. 2년이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1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아주 뭐 얘가 좀 적정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1년을 근무하셨는데, 1년을 이분이 이제 육아직을 쓰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아쉬워요.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육아직을 이제 썼고, 근데 또 이분을 1년 동안 또 이제 기간제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자, 1년 근무하고 1년 육아직을 쓰고 1년을 또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2년을 초과한 기간이 요 시기인 거니까 이게 무기계약이 이미 된 거냐, 근로자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의 기간 속에, 즉 정규직이 되는 2년의 기간 속에는 육아직 기간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요 기간에도 육아직을 포함시키게 되면 오히려 1년 동안 사용 안 할 거예요,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오히려 육아직을 못 쓰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1년 썼다고 하더라도 요 기간은 무기계약이 되는 2년의 기간 속에는 제외시키겠다.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파견도 똑같은 구조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직은 무급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급이고 단지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이걸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개정이 됐어요. 자, 그걸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소개해드리고 이제 육아기 근로자 단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는 그냥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건가 하면 육아직 할 때에 정부가 이제 고용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해 주는 급여를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월 지급액이 이제 월 통상임금의 이제 80% 이렇게 지원했는데요. 바뀐 것들은 6개월까지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7개월 이후부터는 80%.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월 상한액도 자꾸 늘어갑니다. 해마다 이게. 이제 원래 150이었는데 이제는 막 바꿔서 올해부터는 3개월까지는 월 250이 상한액이고요. 통상임금에. 그 다음에 6개월까지는 월 200, 그러니까 7개월까지는 월 160. 그렇게
상한액을 좀 넓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부모인 경우에 이제 월 지급이 같은 구조긴 한데요. 이제 상한액을 넓혔어요. 3개월까지는 월 300으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급여가 필요한 분들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상한액을 좀 넓혀놨다라고 하는 거. 특히 3개월까지 상한액, 그것들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참조하십시오. 그냥 표를 그려놨으니까, 역시 이것도 부모 육아직 제도의 급여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함께 쓸 경우에 육아직 급여를 더 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로 그려놨으니까 이건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함께 쓸 경우에 육아직 급여가 상한돼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시면은 급여가 나오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쓰게 되면은 원래는 첫 번째 달 상한액이 20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고요. 3개월째는 300, 4개월째는 350, 5개월째는 400, 6개월째는 450. 그러니까 부모가 함께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급여를 더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 제도를 이제 만들어진 제도를 상한액을 더 늘렸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실무적으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시연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제도죠. 올해부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사후 지급금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급여가 안 나오는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급여를 지원했는데 육아휴직 끝난 다음에 회사에 복귀 안 하시고 그냥 안 나오시게 되면은 야, 이게 좀 육아휴직을 남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원래 국가가 주는 돈에서 75%는 줬는데 나머지 25%는요. 복귀하고 나서 6개월을 더 근무해야지만 주겠다. 그렇게 해서 6개월 근무만 하면은 그 25%는 지원 안 됩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서 약간 복귀를 유도하는 그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나름대로 괜찮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좀 강압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없앴어요. 그래서 사후에 우리가 얼마는 근무해야지만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이 제도를 삭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요. 급한 거예요. 이제는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가 이제 단순하게 뭐 우리가 좀 약간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제 아이를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이 낳고 키우세요. 뭐 이런 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도를 삭제했어요. 과거에는 6개월을 근무해야지만 나머지 25%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요 육아직 기간 동안에 국가가 이 급여를 다 지원해 주겠다. 6개월을 근무해야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75, 25가 아니고 100% 전부를 그냥 이 기간 동안에 다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2025년도 1월 1일자 이전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지만 이제 2025년도 1월 2일 이때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때 이후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요 사후 지급금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요 이후에 쓰는 것들은 100% 다 기간 동안에 지급하겠다.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좀 고민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복귀에 대한 그런 요인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애 키우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다고 또 다시 회사 나오고 근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또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낳고 키우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기 단축은 다음 시간 보고요.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육아직 급여에 대해서 이제 대체 인력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이 빠져 있으니까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대체 인력 고용할 때 원래는 지원금이 80만 원 지원했는데 이제는 요 육아직 기간을 메꾸기 위한 그런 그 대체 고용할 때는 지원금을 120만 원으로 이제 좀 상향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이 대체 인력에 파견도 포함됩니다. 파견도. 단순하게 계약직이 아니더라도 파견 근로자 고용했을 때도 지원금을 12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요걸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했냐면,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상한을 내린 거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원래 과거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동료가 이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분담한다. 이런 경우에 들어갈 거냐?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아직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만들어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육아기 단축에 대해서는 원래 있었거든요. 작년도 7월 1일부터 동료가 업무를 부담할 때 지원금을 부담했는데 육아직은 이 조항이 없었어요. 이제 이 내용이 없었는데 육아직도 동료가 이 업무를 부담할 때 지원금을 20만 원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대체력에 대해서는 80만 원이었지만 120만 원으로 그리고 대체력 지원금에 대해서 육아직도 이제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지원금 문제예요. 지원금 문제니까 법적인 실체 문제가 아니고 요 지원금을 받기 위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요 이해하시고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육아휴직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들이 또 개정이 좀 됐습니다. 이게 2월 23일자로 2025년도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직이 있지만 또 육아기에 짧게 근무하는 또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짧게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이제 그 아동의 나이가 몇 살인 거냐, 요게 좀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만 8세 이하의 자녀,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 자, 요걸 돌보기 위한 시간 단축을 허용했는데요. 육아직이랑 똑같죠, 그죠? 똑같았는데 요걸 늘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휴직에 대한 아동은 나이가 똑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동의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짧게 근무하는 걸 청구하는 것은 좀 더 허용해 주겠다라고 해서 나이가 만 12세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 나이대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제 육아직 못 쓰죠.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시간 단축은 또 가능해집니다. 이게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이걸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분이 빠지면은 도저히 대체력 시험이 안 된다. 이런 경우라든지, 혹은, 이분이 이렇게 근로해가지고는 8시간 근로를 해야 되는 분인데, 이렇게 근로하면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크다. 요런 경우라든지, 요런 경우에는 이제 사유를 통보해주고 서면으로 이제 육아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게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것들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근로자가 청구하게 되면은 이걸 허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추가해서 좀 늘렸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은 똑같아요. 이제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들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그 다음에 35시간 이내까지 요걸 단축을 청구할 수가 있는 구조고요. 자, 뭐가 또 바뀌었는가 하면 단축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1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원래 육아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요런 구조였습니다. 그런 구조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육아직을 썼고 1년을 시간 단축을 또 1년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인데 만약에 육아직을 안 썼어요. 이거를요. 안 쓰게 되면 시간 단축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육아직 1년, 시간 단축 1년인데 육아직을 1년 동안 안 쓰게 되면은 시간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추가했냐면 이제 2배수까지 늘어납니다. 육아직 사용 기간에서 2배수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육아직 1년, 시간 단축 1년. 1의 구조인데 옛날에는 얘를 안 쓰게 되면 1 더하기 1로 해서 2년까지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배수가 됩니다. 2배수가. 그러니까 시간 단축이 2년이 아니고 3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육아직 안 쓰게 되면 육아직 안 쓴 거에다가 2배수까지 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은 최대 기간이 시간 단축이 2년까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육아직 기간을 1년 동안 안 쓰게 되면은 그게 2배수까지 가능하니까 원래의 시간 단축 1년에다가 육아직 1년 곱하기 2년에서 3년까지 최대 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배수였는데 이제 2배수까지 시간 단축으로 이걸 충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한 번 쓸 때마다 3개월을 써야 돼요. 이게요. 원래는요. 한 번 쓸 때마다 3개월은 써야지 뭔가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걸 바꿨어요. 개정한 다음에는 한 번 할 때 최소 1개월 이상 이거를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굳이 3개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달 동안에 그냥 시간 단축하고 잠깐 또 근무했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형태가 만들어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용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휴직을 쓰게 되면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긴 한데 시간 단축은 내가 오전만 근무하겠습니다. 오후만 근무하겠습니다. 짧게 근무해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대한 연속성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꽤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이가 크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육아에 대한 그 부담 있는 분들은 요 사용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는 측면, 그 측면에서도 좀 사용 횟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걸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개정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1년이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더 쓸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배수까지. 그럼 이미 내가 이게 2월 23일에 시행됩니다. 근데 이미 내가 육아휴직 시간단축을 다 썼어요. 다 쓴 근로자들도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만약에 육아휴직 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 있으면은 요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 있으면은 2배수까지 요거 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 기한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육아기 단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지금 예를 들면 6개월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에는 6개월에다가 2배수까지 이제 1년 동안의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육아기 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1년 곱하기 2배수까지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사용 안 한 거죠. 안 하다 보니까 자, 1년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는 거에서 2배수까지 2년 동안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과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부칙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19년도 10월 1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과거에는 육아휴직과 시간 단축을 합해가지고 1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바뀐 다음에는 육아휴직 1년, 시간 단축 1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휴직을 안 쓰게 되면은 휴직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렇게 만들면서요, 이제 이 이후에 이걸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요, 이제 육아휴직 1년에다가 시간 단축 1년인데 단지 미사용 기간에다가 곱하기 2배수까지 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놨죠. 이렇게 하면서 2019년도 10월 1일자 이전 근로자도 이걸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조항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칙조항으로 이걸 살려놔가지고 이전에 이제 이걸 쓴 분들은 사용할 수 없겠는데 이제는 시간 단축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12세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칙조항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요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요걸 사용 못했던 분들도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퀘스천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뭐 충분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육아휴직 더하기 시간 단축이 1년이다 보니까 이미 다 쓴 경우에는 사용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요거를 이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법을 내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23일 이후에 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죠? 1년 다 1년인 거니까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썼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 단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1년을. 그 다음에 이 10월 1일 전에 육아기 시간 단축을 1년을 전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다 끝나야 되는 거죠. 끝나야 되는데 육아휴직이 1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안 쓴 거니까 이때. 근데 육아휴직은요. 시간 단축으로 2배수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1년도 가능하지, 육아휴직 1년 사용 가능한데 시간 단축으로 이야기 되면은 2배수까지 2년 사용이 가능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물론 휴직과 이제 육아기 시간 단축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로자가 이제 1년을 다 썼는데 육아휴직으로 3개월을 썼고 시간 단축으로 9개월을 썼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은 9개월이 남아있죠. 그죠? 시간 단축은 3개월이 남아있죠. 그죠? 1년 다 1년 되는 거니까 요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원래는 요게 1년으로 다 끝난 형태였는데 이제 1 플러스 1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을 2배수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을 요때 내용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근로자들도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약간 그런 그 아동의 나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적용 가능한 근로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